네, 안녕하세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가든 디자인에 대해서 막 설명드릴 것도 많고 사실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좀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료를 이해하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든 디자인에는 식물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식물 외에도 예를 들면 건축 물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바닥도 마찬가지지만 또 화분 같은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정자 같은 게 또 만들어지면 정자도 되게 건축적인 물성이 건축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해해서 예를 들면 벽돌이란 무엇이고 또 뭐 바닥에 블럭을 깐다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블럭은 어떤 형태여야 되고 또 사람이 걸어야 되는 블럭은 또 어떤 형태여야 되고 색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든 디자인 안에 다 녹여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다른 공간에서 제가 연출한 다른 공간에서는 코르텐 강판이라고 하는 녹이 스는 쇠 소재를 썼어요. 근데 여기는 같은 쇠라고 해도 저희가 평철에 여기는 분체 도장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쇠를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마지막 마감 페인트를 무슨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쇠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연출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화분도 제가 디자인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용도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여기가 그 7층 그 라카사 호텔, 광명 라카사 호텔의 베란다 부분인데요. 요 사실 바깥으로는 정말로 도심 밀집이어서 옆 건물 막 보이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렇긴 한데 또 호텔에 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왕이면 좀 뭔가가 그 숲으로 이제 나무로 좀 둘러싸여 있어서 조용히 앉아서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제가 연출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측백나무 지금 심어놨어요. 측백 지금 여름철이어서 잎가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측백나무를 블로킹처럼 완전히 막아주는 것처럼 연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안에 이게 바닥이잖아요. 맨 그 건축물 바닥에서 바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쇠로 만들었지만 이거는 분체 도장을 회색, 전반적으로 이 건물이 다 회색 톤을 띠고 있어서 화분도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제가 이 도장을 특별히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성을 이해하는 게 건축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가든 디자인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 공부하려면 그냥 어딘가를 가시던 간에 그 건축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주로 이렇게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쓰였구나 라는 것도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요거 디자인할 때는 이거 건축가 선생님과 하고 의논을 좀 했었는데요. 이 건물의 외장이 이걸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른 소재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좋겠다라고 건축가 선생님 얘기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요거 그 화강석 약간 잿빛이 나는 거죠. 이거를 썼고요. 바닥을 보시면 이 바닥 소재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걷는 걷는 부분, 이걸 페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지면을 덮어주는 거죠. 이 부분도 이 화강 대리석하고 유사점이 있는 그 소재를 선택을 했는데 유닛은 좀 큰 유닛을 쓴 거죠.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큰 거를 썼기 때문에 좀 큰 걸 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요 마감 엣징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마감을 엣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계와 경계를 마감해주는 이 엣징 소재도 굉장히 많아요. 그 소재를 어떤 거를 쓸 것인가도 머릿속에 잘 예를 들면 시멘트로 만든 것도 있는데 여기는 계속 인조 화강석을 썼기 때문에 화강석 느낌이 나는 마감재가 들어와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사실 배수구예요. 이 화단에서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밑이 인공지반이에요.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이 밑에 지하 시설물이 있는 거죠.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왔을 때 물 빠짐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수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수로 그릴이
보이는 게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갈을 넣었는데 자갈 역시도 색깔 톤이 조금 어울리는 색깔 톤으로 이게 잿빛으로 회색으로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닛이 되게 정사각형 유닛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페이빙 소재 중에 하나예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시멘트를 조합시켜서 본드 같은 물성으로 이렇게 합성시켜 놓은 건데 굉장히 단단하고 차량에 올라타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패턴처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요거를 디자인할 때 보통은 그냥 막 그 랜덤하게 쓰는 용도로 다른 곳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물성을 쓰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아예 쭉쭉 뻗어나가는 패턴으로 제가 놔달라고 말씀을 이제 디자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명 낙가사 건물 자체가 15층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어서 이 밑에 있는 그 옆길이긴 하지만 하부의 공간도 안으로 조금 더 쑥 들어올 수 있는 그 느낌을 많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 패턴을 아예 쭉쭉 뻗어나가는 패턴으로 조율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율을 해놔야 이 정원 디자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재료의 물성도 중요하지만 재료의 패턴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가전 디자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료에 대한 부분 이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디자인도 필요하다. 그런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에 깔린 페이빙 소재, 바닥 소재죠. 바닥 소재와 그리고 제 식물을 제가 대왕 참나무라는 식물을 여기는 선정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의 회색 톤과 그리고 쭉쭉 뻗어가는 15층의 그 느낌과 대왕 참나무의 그 줄기가 반듯하게 이렇게 메인 트렁크가 내려오거든요. 그 느낌이 상당히 조화롭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식물을 이걸로 지정을 해드렸고요. 그 밑은 초록의 그 연한 초록의 잎을 많이 가지고 있는 쥐똥나무를 이제 식재를 해서 양쪽 이 두 단의 레이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어울리는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가 무채색의 톤이에요. 회색 톤이기 때문에 바닥재를 고를 때도 무채색 톤을 골랐는데 한 톤은 아니고 투톤으로 가되 약간의 흰빛을 띠는 그 밝은색 회색과 진한색 회색을 혼재시켜서 쭉쭉 뻗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이 되도록 재료를 제가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재료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해서 가든 디자인 많이 좀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나가시다가 바닥재가 특이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좀 찍어 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만한 돌들로 바닥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 삼아 또 사진도 찍어 보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색깔 톤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맞추고 그 위에 식물이 얹어졌을 때 저희가 가든 디자인이 잘 어우러져서 건축적 물성과 식물적 물성이 잘 조합된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공부할 게 되게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